정하면 떠오르는 이 초콜릿 파이가 있습니다. 이 과자를 1년에 정말 1,000억 원어치나 소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바로 베트남입니다. 전 세계가 베트남 경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T에서 베트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정 무슨 파이라고 하죠. 예를 들으셨는데 정말 베트남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네, 베트남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지는 좀 됐고요.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예? 제사상에 올리기까지도 제사상이요? 한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단일 품목으로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과자 개수로 보면 거의 10억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제과파이 시장이 한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까요. 점유율로 보면 한 80%에 육박하는 겁니다. 인구가 10여 배 많은 중국의 경우 이 매출이 2,0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대단한 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건 뭐 중국보다 훨씬 많이 팔린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뭐 이것만 인기이겠습니까? 다른 과자 없습니까? 네, 한국 제품들 많이 인기입니다. 패스트푸드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1위고요. 이 현지 매장이 한 27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커리 역시 우리 기업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해 유일하게 먼저 광범위하게 시장을 선점한 나라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는 현재 9천여 개에 이르는데요.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도 떠올랐는데요. 규모 면에서도 2위 미국, 3위 홍콩을 크게 앞섰습니다. 2018년에 흑자 1위였던 중국은 지난해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때문에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참 이 베트남이 독특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모두가 어렵다는 경기 침체 와중에서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트남 경제 성장률 지난해 8% 넘게 기록했거든요. 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12년 만에 오히려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신하는 글로벌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 기업들입니다. 애플은 당장 5월부터 맥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요. 맥북 연간 생산량이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하죠. 또 PC 제조업체인 데일도 중국에서 절반 이상을 생산해 왔었는데 올해 베트남 출하량의 비중을 20%까지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HP 역시 생산 조립 시설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그리고 미국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시놉시스도 베트남을 새로운 공급망으로 점 찍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상품 교역에서 베트남은 영국을 제치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베트남. 그런데 왜 베트남일까요? 뭐 이웃에 인도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지리의 이점, 그러니까 지리의 힘인데요. 예. 이 지도를 보면요, 중국하고 가까워서 중국산 자재와 그래요. 부품을 맞아요. 베트남으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구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젊은 국가로 꼽히는데요. 3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구 4명 중 1명은 15세 미만이나 되고요. 또 한 해 신생아가 한 100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3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 인구 구조로 볼 때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생산 국가가요, 공장이. 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자 역시 굉장히 젊다는 얘기겠네요. 네, 물론 인구 구조를 보면 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득 수준도 크게 오르고 있어요. 지난해 보면은 이제 베트남 근로자 임금이 평균 한 16%가량 급등했는데요.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50만 대 가까이 자동차가 팔렸는데요. 회사별로 보면 일본 토요타가 9만여 대로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요. 이어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위, 3위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을 합하면 14만여 대입니다. 오토바이 왕국으로 불렸던 베트남에서 자동차가 이렇게나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산층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중산층 비중이 2019년 13%에서 2026년에 26%까지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뭐 올해도 여전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베트남만은 여전히 어떻게 좀 예외적으로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성장률 예상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 추정치를 보면요. 올해도 베트남은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었으니 관광객이 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는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엔 썸푹 주석이 돌연 사임했는데요. 권력 다툼에서 밀렸기 때문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사임한 푹 주석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과도 막역한 사이로 한국의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현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엔 푸종 서기장은 중국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넘었죠. 여행도 참 많이 가는 나라고요.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